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철 전문가입니다. 한 주 많이 어려우셨죠? 특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증시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씁쓸했던 또 한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셨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1조 7천억 대의 매물로 3,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된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슈가 됐던 목요일, 수요일이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뚜렷한 시그널을 증시에 포지션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신호가 전달되면서 미국도 연일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인민은행도 긴축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마 시장에 자극적인 요소를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방송을 좀 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폭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조금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평가 가치죠. 밸류에이션이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부담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에 대한 조정폭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해석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92포인트 하락했던 오늘 증시는 2,976포인트까지 붕괴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씁쓸했던 하루였는데 오늘도 이런 증시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모델 하연아님을 모시고 김선철의 슬기로운 주린이 생활 이 강을 준비했습니다. 하연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어떠셨어요, 방송은요? 저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예. 주변 분들도 방송 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으셨는데 오늘 의상이 증시랑 똑같이 파란색을 입으셨어요. 오늘 드레스 코트가 다음 다운됐더라고요. 출연하실 때는 좀 빨간색으로 네, 증시가 지금, 좀 오르는 걸로. 현재 그렇게. 상황을 봐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는데 네.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모델 활동도. 근데 이제 경제 방송을 하시면서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좀 단어나 이런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네. 낯설었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좀 네. 재밌게 촬영을 하고 주식도 좀 점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 노란톡에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기 노란톡방에 예. 수백 명의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요? 아직 제가 없어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직- 어떻게 아시지? 아직 많이 없고요. 예. 그래서 오늘 2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강에서 네. 얘기했던 업종 테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그널이 어떻게 국내 증시와 네. 해외 증시가 맞물려서 움직이는지 네.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주린이들이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 컨닝을 해야 되나요? 손절가를 정하자. 예, 정하자. 그리고 그런데 재무 여기서 구조.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손절가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 7%인데 네.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주식을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증시가 대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100포인트 가까운. 근데 이거를 암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여지는 그런 맞아요. 진짜 그럴 때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저는 오늘은 보유를 갔습니다. 보유를 어. 갖고 증시가 계속해서 하방 연출이 나올 때 이걸 끝까지 정부나 글로벌 증시에서 놔주질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기대감이 또 한 번 있겠죠. 근데 어차피 왔어야 될 조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저는 일단 제가 제시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 7% 정도는 7%? 무시를 하고 저는 일단 보유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저도 대신에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용융자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말자 해서 저는 빚을 내서 투자는 안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럼 세 번째 기억하세요 혹시? 세 번째요? 예, 제가 사실 몇 개 기억나는 걸 아까 여기 살짝 적어놨는데 혹시 네. 물어보실까 봐.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신용거래 투자. 예, 그거는 첫 번째 첫 번째. 빚을
급등주 상황. 예, 급등주를 쫓아가지 말자. 네. 최근에 3,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저한테도 종목 AS를 그 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급등주예요. 고점에서 물리시거나 거의 상한가 뭐 쫓아가기, 따라잡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급등주하고 상한가를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나머지 두 가지 한번 더. 기업의 말씀- 재무 구조를 잘 파악해서. 예, 재무 구조 잘 파악하고. 네, 또 그쵸. 하나, 또 뭐 있었지? 업종과 테마 흐름. 예, 그거죠. 맞죠. 업종과 테마. 예. 오늘 같은 증시, 어제 같은 증시에서는 업종과 테마가 모든 게 쏟아졌어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이 좀 폭락을 했던 그런 장이었죠. 뭐 기아차, 삼성전자도 뭐 폭포에서 물 흐르듯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렀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현물 매도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선물 네. 매도 물량도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포지션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잠시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네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지수가 오늘 3,000포인트를 완전히 깼죠. 그러면서 21선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그 어제 부분에 21선을 하향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 만약에 또 한번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한 2,860포인트를 그 다음 지지 방어로 좀 놓고 대응을 하시되 여기서 만약에 이제는 조정 없이 다시 3,000포인트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기아차,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위주로 바스켓을 담으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마땅하다. 왜? 항상 지수의 움직임은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2,860포인트, 2,870포인트를 좀 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 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붕괴가 됐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맞물리면서 정확히 부딪힌 구간이 있는데 바로 지지선을 일단은 부딪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지지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885포인트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좀 조심하십시오. 121선이에요. 그래서 121선이나 이 정도 구간에서 조금 대응 전략을 좀 구사를 하시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상위 50위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때 너무 테마주와 급등주를 쫓아가지 마시고 지수 편차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올라가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유지랩이라는 회사가 한 번 있죠. 그 회사 유지랩을 잠깐 보시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가 되게 이뻐요. 지금 하락은 했지만 왜 되게 이쁘냐. 차트를 보시면 바로 작년 5월 달에 지지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10,000원대까지 붕괴가 됐다가 다시 위로 상향을 했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동사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5월 달에 오늘의 종가 부분까지 금방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승폭이 계속 이어졌던 날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에 하락 패턴은 왔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패턴이 M자와 W자를 어느 정도 구사를 했던 거죠. 일단은 하향 패턴은 왔지만 최소한의 12,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우상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패턴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종합지수 코스닥 유지랩을 보면서 항상 지지와 저항 1강부터 3강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학습법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되 이평선은 이미 아래로 주가는 하향을 했지만 충분히 포맷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지수와 편차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뭐 100포인트 이상을 빠졌지만 충분히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해서 제가 잠깐 차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처럼 예. 저런 차트를 못 보는 주린이들은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무 구조와 예, 저점을 재무구조 보셔야죠. 잘 보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저점이라는 게 그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개월
단기의 그 저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점이라는 거는 그 52주 신저가를 찾는 건 맞아요. 네. 예, 맞는데 거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저점이 나올 때는 왜 차트에 다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재무구조 안 좋으면 주가는 하락할 것 같은데 지금 조정 증시에서는 재무구조 없이 글로벌 증시랑 맞물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일본 증시, 아시아권도 다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를 찾을 때 저는 매매 기준으로 최소한 2, 3개월 안에 스윙으로 갈 때는 그 2, 3개월 이내에 저점을 찾는 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52주 신저가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2, 3개월 이내에 최근에 하향 이탈을 했는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아래로 빠졌는지를 보시면서 종목을 찾다 보면 네. 저점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야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방금 뉴질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저가가 사실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점을 찾아서 매수를 하다 보면 또 뭐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찾거나 2, 3개월 이내에 그 바닥점을 찾아서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구조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럼 만약에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 그 저점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예, 매수를 그게- 했다는 얘기죠. 네, 매수를 예. 했는데 더 떨어졌을 경우에 예.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물타기라고 하더라고요. 물타기요? 그래서 네.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물 타야 되냐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좋은 용어로 따지면 뭐 추가 매수인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를 수 있으니까? 물타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 아, 제가 오늘 0점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는데 또 빠져.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를 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또 빠지다 보니까 뭐 8만 8천 원에 또 매수했는데 8만 6천 원, 5천 원까지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또 저희들이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됐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물타기는 사실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향 돌파하겠지라는 예측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네네. 그래서 저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장고가 지금 연하님이 입고 계신 그 드레스처럼 또 파란색이 또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손절가. 아, 제가 저만의 손절가. 예, 손절가. 그 주린이 5가지 네. 꼭 지켜야 네네. 될 사항에 그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항상 손절가는 되게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긴 그 하네요.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AS 종목 상담을 해주는데 여기서 차트가 딱 시작됐어요. 딱 네. 올라가는데 여기가 고점인데 과거 차트니까 네. 학습은 할 수 있잖아요. 차트니까 다 여기서 물리신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추격 매수라고 맞아요. 하죠. 그걸 추격 매수라고 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정점이고 고점이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상투라고 하죠. 네. 예, 상투에 이거를 물린지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더 갈 수 네.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제가 5만 원, 4만 원에 저점에서 사서 지금 왔으면 2배의 수익은 나왔겠죠. 네. 그런데 너무 3,000포인트가 오고 나서 너무 증권사 리포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 3,5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입성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겁없는 20대, 30대 분들도 이렇게 막 투자를 하셨고 맞아요. 또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그 신문하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방송 매체 실버 너무 심해요. 세대들의 계좌가 20% 이상이 또 증가가 됐대요. 60대 이상의 은퇴하신 공무원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의 계좌가 계속 또 은퇴 자금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 또 투자가 된 거예요. 이 3,000포인트, 3,200포인트 올라섰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또 기아차 뭐 15만 원까지 뭐 간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한 20% 가까이 고점 대비 20% 정도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럴 때 물타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식 수량은 늘어나니까 아우 뭐 되게 좋겠죠. 네. 그런데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또 하방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이런 계속 파란 옷을 입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젠 진짜 그 실버분들도 그렇고 10대들도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10대들이 요즘 보면은 뭐 방송 매체 통해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공부라는 거는 저희 뭐 연하님이랑 저랑 나와서 이 신대가대 투자 비법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학습법이 또 될 거고 네. 또 저희와 코드가 안 맞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유튜브나 뭐 요즘 타 방송 경제 전문가들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디 방송이나 어디 종목을 정말 핸들링을 잘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서 공부하는 건 맞죠. 맞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으로 특집으로 하고 있는 이 주린이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적인 분들을 위해서 연하님하고 저하고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네. 좀 더 가볍게 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도 모르고 재무구조도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갈 겁니다라고 하는 그 속된 말로 입 바른 소리에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절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물타기는 저는 솔직히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예.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예. 뭐좀 위험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라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통계 수치가 좀 어떻게 좀 좋은 편으로 나오는 건지 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었는지 통계 수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작년 3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그 경험치로 인해서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번 거는 10명 중에 6명은 돈을 벌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B2를 내면서 신용융자는 정부에서까지 지금 제약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너무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 번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래서 결국에는 빚을 내서 했지만 예. 결과는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통계 좋지는 수치로 않다. 요즘에는 예, 좋지는 않다라고 그럼 위험하네요. 요즘에는. 위험한데 사실은 만약에 연하님께서 예를 들었을 때 지금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저는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아,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다시 안착이 되고 돌아섰을 때 우상향으로 지금 보셨잖아요 차트를. 네.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이 쭉쭉 빠졌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나 기아차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새로 입성을 하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물리신 분들보다는 연하님께서는 또 오히려 수익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증시가 내려갔을 때, 예. 코스피가 내려갔을 때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또 내려간 줄 알고 또 매수를 했는데 투자를 네. 했는데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아, 그쵸. 방금 앞서 말씀 질문하신 것처럼 뭐예요? 또 물타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관찰을 하자. 예, 관망을 하고 네. 좀 매수 포인트를 네. 저하고 이렇게 찾는 거죠. 저하고. 네. 저하고 찾는 게 네.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네. 어차피 대표적인 그 대장주잖아요.
저 삼성전자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뭐 20일 이평선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20일 이평이 약 한 86,000원대였는데 오늘 82,0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마 지지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77,3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닥권부터 크게 올라왔던 장대 양봉의 두 번째 구간이 77,300원대인데 이 자리까지 밀렸다가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61선이거든요. 61선 근방에서만 저는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연하님은 지금 구간에서 9만 원대까지 다시 증시가 3,00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3,100, 2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놓고 매수 포인트를 찾아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추격 매수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77,300원까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매수를 하셔서 다른 분들은 지금 뭐 9만 원대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9만 원대 물리신 분들은 이게 돌아서야 원금 회복인데 연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매수를 하시고 또 77,000원대까지 왔구나. 김선철 전문가가 이때 사라고 했는데 한번 매수 신호로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딱 가다 보면 오히려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지선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도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이제 누구한테 배우냐 그리고 어떻게 학습법을 갖냐에 따라서 이 차트의 기법이나 노하우도 사실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연하님을 모시기 전에 1강부터 3강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걸 했어요. 이평수렴, 이동평균선이 가는 구간, 그리고 지지선, 저항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또 연하님하고 하는 방송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 굉장히 시청률 되게 좋아요. 연하님. 그래요? 예.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할 때도 그런데 솔직히 이런 조심스럽거든요. 거조차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궁금한 거 많지만 방송이니까 계속 물어보셔야죠. 너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방송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웃긴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정말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조차도 모르시고 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청자분들은 글로벌 증시의 인식도 잘 없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그거는 뭐 제가 사실 뭐 점장이도 아니까 뭐 어떻게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하기에는 사실 그래요. 뭐 밸류에이션 펀더멘털이 한국 증시가 소외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증시 헤지펀드 공매도가 많이 커졌고 오늘도 어제도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저는 그래요. 미국의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부양책이 새로 나온 거는 있지만 이미 그거는 선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깊이 올랐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변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지금 유럽은 지금 다 또 봉쇄를 또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가? 우리가 소비 활동을 안 하는데. 소비 활동은 안 하는데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반도체에는 웃었어요. 반도체 수출 호황은 웃었지만 지표로만 본다면 울었거든요. 수출표는 또 통계적으로 본다면 4, 4분기가 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1년치가 마이너스인데 왜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린 내용적인 부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웃었는데 한쪽에서는 울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울은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글로벌 증시를 어떻게 보세요?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세요? 예측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예측만 하는 뿐인데 아무리 경제 지표가 다 나오고 했다고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방송에서 소비자 지표와 코스피 지표가 안 맞는다고 계속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빠르게 지수가 내려갈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한 건 사실인데 최근에 VIX 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공포 심리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VIX 빅스 지표라고 해서 공포 심리 지수예요. 이게 점점 오르면 오를수록 경제가 악화된다 아니면 투자 심리가 점점 약화된다라는 신호가 먼저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재무구조 하나도 보기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맞아요. 봐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파란색 검색창에 5분만 투자하시면 다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5분만 투자하자고요. 네. 검색창에만 딱 표시만 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소연할 건 없어요. 네, 정말로 그 5분을 투자를 하면 제 계좌가 정말 5% 이상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진짜요? 아까 뭐 서치 검색을 많이 해서 뭐 네. 너튜브나 이렇게 뭐 네. 또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저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유럽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된 건 사실이에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폭동까지 일어난다고 네, 하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모델 하시잖아요. 네. 모델을 하시니까 그 의상에 대해서 의류 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죠? 저도 옷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옷을 많이 사 입으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도 작년에 거의 쇼핑을 왜냐면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쇼핑을 하셨을 때 온라인 쇼핑을 하셨겠죠. 온라인 쇼핑은 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반등을 첫 번째로 보였던 게 뭐냐면 온라인 업체였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은 아직까지 견디는 거죠. 견조하게. 계속 정부에서는 하루에 1000명, 5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감염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소비 심리가 사실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뭐 여기서 제가 뭐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뭐 감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가 또 경제랑 맞물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뉴스 채널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서 이거랑 좀 지표랑 계속해서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이런 것도 좀 간과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제가 차트를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연하님 같이 초보자 주리님들이 할 수 있는 패턴은 다 기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자료를 이제 기사화된 거를 이렇게 예. 보다 보면 솔직히 아까 신약 개발을 말씀하셔가지고 제약 바이오 주식을 많이 보긴 보잖아요. 공부도 네네네네. 많이 할 뿐더러. 네. 근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 주식을 보면은 딱히 매출도 없고 신약 개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뭐 임상 1상, 2상 뭐 아니면은 무언가 뭐 개발을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언론 플레이를 예. 해서 저희 주린이들이 약간 여기 걸 사야 되나라고 혼동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언론 예, 예. 플레이들이 진짜 정말, 많거든요, 예.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괜찮은 건지. 네, 괜찮아요. 저는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휩쓸려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러거든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니 왜냐면 제가 준비를요. 저 나름 막 봤거든요. 네, 많이 해줬어요. 네. 저는 지금 질문하신 게 네. 아마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급등주. 예, 급등주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슨 땡땡 바이오인데 같이 바이오니까 같이 올라가. 아무런 재무 구조도 없고 마이너스인데. 네. 이제 이런 테마주. 패턴이잖아요. 예. 근데 복합 저는 테마주. 거기에 대한 투자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딱 치면 개인 투자자들은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그러면 또 물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임상 실험을 결과적으로 해놓고 나서 했던 뭐 셀트리온이나 네. 그 셀트리온 관련 그룹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관련된 테마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은 뭐 대웅제약, 일성신약, 명문제약 같은 등등 제약이나 바이오만 뒤에 붙으면 다 최근에 움직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연하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는 뭐 아까 그
다른 그 주식 관련된 아까 거기 뭐지 뉴지랩 기업 예. 그것도 작년부터 기사를 봤었는데 뭐 350억을 투자를 한다 예, 투자를 하고 신약개발에 투자를 뭐, 받고 뭐 했다 예, 뭐 임상 1 실험이 들어간다 뭐 예. 이런 걸 보면 자금력이 좋고 좀 괜찮은 회사면은 진짜 좀 괜찮으려나 해서 살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죠. 살까 말까 예, 되게 예, 많이 예. 고민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솔직히 3상까지 나와야지만 그 약품 투여가 가능하고 이게 다 FDA 허가나 다 이렇게 나는데 그 단계까지 간 것도 아직은 없고 그 기사화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사야 되나?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 또 서치를 해보면 뭔가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엔 다 사야 될 것 같은? 그럼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좋아할까요? 반도체. 반도체. 네. 앞으로 미래 성장할 배터리. 다, 그렇죠. 네. 그럼 LG그룹 관련주들도 그쵸. 뭐 전기 전기차 배터리에 앞으로 대해서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부품 관련주들이 네. 많이 올랐을 거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그렇죠. 때 당연히 오를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니까. 바이오하고 제약주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 논리로 판단을 했을 때 네. 지금 사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사야 되나 이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좀 관망을 하자는 거죠. 이제 차트가 돌아섰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전고점 저항을 뚫고 움직이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패턴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사를 보고 네이버도 서치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고 했는데 너무 언론에만 의존하는 건 안 좋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무언가 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정말 사야 되나라고까지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기사화되는 것들도 많아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주린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그러면 개인적인 제가 차트 입장에서는. 하나 보여드리면서 네. 지금 뭐 이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왜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네. 제가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신바이오 차트 한번 보시죠. 작년 8월부터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약 2,400원대에서 바닥권을 움직였던 회사가 어머. 최근에 11,500원까지 움직였죠. 이걸 가지고 저한테 AS 종목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서부터 했냐면 작년이죠. 1월 네. 때 매수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물리셔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도 10,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10,000원대. 그래서 가니까 이거 나만 이 동사에 그러니까 일신바이오라고 해서 제가 특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걸 하나의 예시로 놓고 본자는 거예요. 예, 네네. 방송이니까. 네. 근데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목 하나만 놓고 간다고 하면 갈 것 같은데 왜 괜지 나만 입성을 못하면 연하님이 첫 방송할 때 바보 된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괜히 이렇게 딱 보면 매수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네. 지금. 예. 전문가님도요? 네. 전문가님은 전문가님이시죠. 제가 처음서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을 제가 거예요. 앞으로 많이 여쭤볼 네네네. 거예요. 근데 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갈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 회사는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패턴은 있어요. 패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패턴 강의를 한번 이제 해드릴 건데 근데 그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통계상으로요? 네. 70% 이상. 70%.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다르다가 조정 파동이 있으면요. 그 회사의 주가는 반드시 오를 수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주가는요. M자와 W자의 구간 반복 학습법이에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기 마련이고 예. 내려지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7,200원대에 마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빠진다고 하면 사실은 5,700원대까지 바닥점을 놓고
여기까지 맞물리면 바닥을 크게 2번을 칠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향 이탈을 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상승폭이 확대가 됐던 게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이 동사가 다시 한 번은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관심주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매수 포인트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쫓아가야 되는지 네. 이거에 대한 제가 차트를 보고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찾기 쉽게 접근을 좀 하시고, 제가 뭐 또 70% 이상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차트를 본 결과 학습법이에요. 학습법. 그래서 거기에 또 너무 또 갈망을 하지 마시고 좀 포지션 보고 좀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오늘 사실 이 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 본다고 하면 6%밖에 안 빠졌어요. 코스피가 뭐 진짜 1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에 비하면. 그런데 이 동사가 11,000 뭐 한 300원까지 찍고 지금까지 7,200원까지 내려오면 거의 4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10,000원에 11,000원에 매수해서 더 가겠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 주린이가 좀 뭐 이건 제 방법이지만 네. 주린이가 지켜야 할 5가지 방법 중에 손절가는 지키자. 네, 손절가를 그런데 꼭 지켜야 한다. 이거는 시장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네.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움직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네. 그죠? 대형장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가도 몇 번 쳤다가 12월 달에 지금 다시 그 가격대로 돌아왔어요. 네. 그런 그 상한가 또 가겠지 해서 뭐 28만 원, 25만 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석대로라면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냥 네, 가야죠. 네, 근데 해야 되는데 오를 수 있을 거야, 오를 그 수 있을 거야. 기대 심리가 기대 심리. 있어요, 사실은. 속된 말로 그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진짜 네.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기대 항상 심리. 가능성을 두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어떡해. 전에 뭐 첫 번째 시간 때 그랬잖아요. 그 연하님께서 뭐 주변에서 뭐 골프를 치고 이렇게 모임을 가다 보면 A라는 종목 이번에 오를 거야. 매수해봐. 네. 다 근데, 얘기해요. 예. 네. 근데 이미 연하님이나 제 귀에 들어오면 다 그 알잖아. 종목은 이미 다 해먹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정말 1급이라고 사람들 많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긴 하죠.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작전 영화라는 걸로 저 봤어요. 네. 그게 99%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박용아 씨가 전업 투자로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진짜 있어요. 전화 통화해서 야 A라는 종목이 오를 거야. 매수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작전 영화를 봐요. 저 다시 보려고요. 네, 그거 보세요. 왜냐면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아니요, 실화가 아니라 거의 논픽션인데 네. 거의 저희들이 그 증권맨으로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 네. 그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자? 일상적인 네. 생활이에요. 전업 투자자들. 그러다가 소위 차트를 한번 잘 봐서 네. 고인이 되신 박용아 씨가 네. 그때 이제 그 영화에 남자 주인공으로 있습니다. 대박을 친 건 사실이죠. 그게 사실은 차트의 매매 기법은 맞는 건데 지금 시간에 뭐 주린이 분들께서 우리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재무 구조화. 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차트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다음 바닥점은 어디 있는지 이거는 보실 수 있잖아요. 재무구조와 저점. 네네네. 이건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예. 너무 깊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왜? 그 작전- 그게 계좌에 자꾸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맞아. 네. 오늘 왜 파란 옷을 입고 왔지? 너무 잘못한 또 것 같아. 지난주에는 또 잘못한 블랙으로 입으셔가지고 오늘은 좀 컬러풀하게 좀, 입으시려고 네, 했었는데. 밝게 네네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포맷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연하님이나 저와 같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학습법을 갖고 공부를 하겠지만 네. 최소한의 저는 차트도 네. 같이
겸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차트를 모른다고 해도 네. 방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대로 일신바이오가 뉴지랩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네. 보니까 이만큼까지 또 빠진 게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말자는 거예요. 차트는요. 고점이 있으면 항상 중간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또 저점을 찍으면 중간점까지 올라오고 또 고점이 있으니까 우리 연하님처럼 우리 주린이들이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차트 분석이 가장 맹점인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뭐 하지 마시고 네. 뭐 이제 저하고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또 세 번째 방송은 또 유익한 또 네. 프로그램으로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네네네. 확인차. 예. 안 그래도 때마침 또 증시가 떨어지기도 했고 예.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살짝 물어봤는데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또 거기에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네. 거기에 차라리 하는 게 좋은지. 그렇죠. 너무 올라갔으니까 주식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식은 1,000원에 사서 2,000원이 돼야 수익인데 네. 지금 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에도 네. 투자를 하는 그건 네. 이제 선물 옵션. 네, 그건데 사실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해외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반대를 생각을 해요, 사실. 반대예요? 예, 어렵죠. 방향성이거든요. 0점 기준으로 오르는 쪽으로 투자와 네. 내리는 쪽으로 투자인데 선물이라는 어차피 개념은 일정 기간의 투자 수익을 놓고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아파트 시세가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네.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한 투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바닥과 손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도 그렇고 계속 올랐고 오늘은 계속 국내 선물이 계속 하향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향 이탈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했어라고 하면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차트도 못 보시는 우리 주린이들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하면 방향성을 못 찾으실 거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 해외 증시 네. 대신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네. 언론으로 다 네. 보도가 되잖아요. 네. 아까 뭐 서치 검색을 많이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게 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예, 검색을 하시면서 꼭 전문가나 경제 방송에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그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는 검색을 해서 이런 종목이 어떨까 이렇게 찾는 게 또 저는 좀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증시의 흐름이 있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뭐 좀 유심히 봐야 하는 유망 업종이나 테마 그걸 좀 업종 간단하게 테마요? 예, 간단하게 앞으로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크를 못 봄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네. 겨울 지나고 네. 봄에 우리나라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골프 치면 황사 예. 엄청 심해요. 골프로 매니아시니까 네. 항상 주식 날씨 방송에 골프 굉장히 얘기하면 안 돼. 예민하시고 네.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갔다 오셨겠죠. 네네네. 날씨가 포근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예. 황사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봄 되면 미세먼지 황사 그렇죠. 심해요. 또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봄 관련 테마라고 해서 이제 라겐락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코웨이 회사 아시잖아요. 네네. 코웨이가 뭐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네, 웅진 코웨이. 예, 네, 이런 굉장히 회사들.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종목들이 업종에 속하면서 테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복합 테마에도 또 섞인다. 그쵸? 그렇네요. 네. 체크해야 되겠다. 네, 뭐 휴비츠나 하츠 같은 종목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외출을 사실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그리고 이 IT 업종이 사실은 많이 발달이 되고 네, 맞아요. 거기에 의존을 한 건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전자 인증 요즘 뭐 휴대폰으로 다 결제를 하잖아요. 다 그걸로 다 그렇죠. 해요, 솔직히. 그러다 보면 뭐 한국전자 인증이나 또 S넷, 유진로봇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사실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업종과 테마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네.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코로나는 이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네. 변이가 생겼고 지금 나오는 신약이 정말 우리한테 몸에 맞는지 이걸 네. 또 봐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사망자도 지금 나오는 네,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예, 네. 사망자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약 한 30%가 안 맞겠습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70%가 안 맞는다고 설문조사 나왔죠. 저도 예, 저도 네. 별론데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테마주 보면은 뭐 대웅제약, 일성신약, 명문제약, 뭐 셀트리온 같은 네. 등등 이런 회사 기업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패션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쇼핑은 했는데 왜 나가서 매장 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많이 안 샀잖아요. 못 사죠. 예, 네. 그러다 보면 뭐 영업무역, 어, 영업무역 같이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입었던 노스페이스, 그쵸. 예, 영업무역 같은 회사, 그리고 한섬, 화승인더나 그다음에 국가프. 필라홀릭스 같은 이런 네. 회사들이 매출이 사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방어는 했지만 매장 매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마이너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린이들이 봐야 될 5가지 사항에 있는 재무 구조로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네. 네, 골프를 치니까 그래도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골프웨어에 대한 의류는 네. 판매가 증가가 됐을 거고 휴대폰으로 결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IT 업종 그렇죠. 핸드폰도 솔루션. 많이 바꾼대요, 예. 사람들이. 휴대폰도 핸드폰만 많이 계속 바꾸잖아요.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아마 올해 또 출시가 될 거예요. 네. 예. 제 주변의 사람도 작년에 핸드폰 다 바꿨어요. 네, 다 바꾸잖아요. 저도 바꿨어요. 저는 아직까지 2년 전 모델, 3년 전 모델 쓰고 있어요. 아직 돈을 못 벌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종과 테마는 순환 구조가 된다.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1년, 10년을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계속 방송을 한다고 해도 저는 차트와 업종 테마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연하님께서 네. 저랑 방송을 비록 2번 했지만 네. 가장 기초적인 질문과 네. 답을 드린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 3번째에도 네. 편하게 저랑 네. 이제 좀 이제 알맞게 네. 좀 편하게 이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앞으로 연하님을 또 모시고 공부를 하면 네. 다음부터는 차트 분석을 한번 아, 더 공부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예.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재무구조도 그러니까 재무구조 보는 법과 네. 차트를 보는 법을 이제 주린이 생활 방송 네. 3강에서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 네. 이제 질문도 편하게 더 하시면서 학교 나온 것 같아요. 주식학교. 지금 또 강의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때는 또 교수님이시잖아요. 또 네, 그때는.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예. 배우는 입장이 정말 이렇게 뿌듯한 그러니까 건지 저한테 몰랐네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잘하시라고요. 네. 그 가입도 하셔야 감사합니다. 되는데 아무튼 뭐 경제 방송을 또 저희야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매치를 하고 네. 방송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되셨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2번을 방송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주식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너무 어렵고 단어가 너무 복잡하고 공부해야 될 거 많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경제나 뭐 이런 이슈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솔직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쉬워요.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모든 거를 시청자분들이나 연하님한테 네. 딱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뭐 좀 말씀드려서 어떻게 한 30분이라도 연장하자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네.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해요, 제 마음은. 어,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50분에 싶은데 다 예, 얘기를 끝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네. 다음에도 좀 편하게 네.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강의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4강 때는 패턴 공부를 하고 네.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이쯤에 네. 또 연하님 한 번 더 모시고 네. 주린이 3강 할 때 아, 그때는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더 많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선물이라는 거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입성하기는 좀 힘드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네. 저희들이 좀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것저것 이슈도 많이 알고 너무 좋고 그래서 좀 이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즐겁거든요. 네, 저도 되게 즐거웠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의상이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증시가 저 이제 우상향으로 갔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나름 의미 있게 입고 온 건데 네네. 생각을 못했어요. 파란색을 너무 싫어한다는 네네. 걸.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방송 다 50분 시간이 벌써 다 흘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김선철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3강까지 끝냈죠. 4강 패턴을 가지고 이제 패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주리 생활은 다음에 또 연한님을 모시고 3강 때는 또 좋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선물이 뭔가 옵션이 뭔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료로 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께 항상 이 길잡이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계속해서 거듭될 것을 약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밤 좀 편히 보내십시오. 어제와 오늘 증시가 굉장히 급하게 추락을 한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비행기가 날개가 있는데 추락할 때도 또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또 고공행진을 하는 또 그런 날도 올 테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김선철 전문가 그리고 제 비번이 있습니다. 0325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꼭 한번 들어와 주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연하님도 그 방에 꼭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와 함께 1시간 또 연하님하고도 같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학습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김선철이었습니다.